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때 7,200불대까지 올랐었으나 결국은 7,000불대 위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6,700불대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XRP도 한때는 18센트, 18센트라고 하죠. 발음에 주의해야 되는 그 숫자를 넘어섰었는데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서 이제 상승할 수 있었던 여력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락형 쐐기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트코인 이 자식 때문에 같이 밀려서 떨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늦게나마라도 XRP가 상승해 줄 수 있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중국산 전염병, 뉴욕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쪽도 심각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사의 공동 창립자 크리스 랄슨이 이 전염병에 걸렸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전혀 몰랐었는데요. 비밀로 했었던 것이겠죠. 그러다가 이번에 완쾌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 재발의 위험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리플넷 멤버끼리의 또 다른 파트너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ODL 사용을 발표한 영국의 송금회사 아지모와 또 다른 리플사의 유명한 파트너죠. 태국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인 시암 커머셜뱅크가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더욱더 저렴하고 빠른 지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송금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리플사가 태국에 국제 지불 게이트웨이를 세운 것은 이러한 이유를 고려해봤을 때 절대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월드뱅크에 따르면은 태국은 전 세계 국제 송금 요충지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지불을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67억 달러나 되는 돈이 이제 태국 쪽으로 송금되고 있으나 이 태국 기준 자체가 나라 자체가 송금을 주고 받기에는 이제 비싼 나라 축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암 커머셜뱅크 측은 우리는 현재 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지불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아지모와 같은 핀테크 회사와 함께 일함으로써 수백만 명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지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려 2천만 유로를 유로피언 투자은행으로부터 유치를 받았고 앞으로 그들의 수백만 명의 고객들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들의 자금 흐름 및 추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암 커머셜뱅크 같은 경우는 야심이 굉장히 큰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에서도 나와 있듯이 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멀티합, 리플사에서 제공하는 멀티합 기능을 최초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곳이 시암 커머셜 은행이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핀테크에 관련해가지고 좀 긴장을 해야 되겠죠. 여러 나라들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랑스 중앙은행으로부터 꽤 큰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직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이르고 이제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소식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또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는데 프랑스 중앙은행이 최근에 CBDC 국가발행 디지털 화폐 운영을 위해서 어떤 암호화폐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바로 이더리움과 XRP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토큰화를 활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 조금 더 더하자면은 이러한 실험의 과제는 혁신 기술이 어떻게 결제 시스템과 금융 인프라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향상시켜서 자금 조달 등 원활한 금융 환경을 만드는 가다이지 기존에 있는 두 가지의 화폐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법정화폐를 대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정화폐라고 친다라면 그 두 가지 유로랑 프랑스 프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법정화폐들이 XRP 레저를 통해서 혹은 이더리움을 통해서 토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XRP나 이더리움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돼가지고 맞붙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XRP 같은 경우는 금융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딱 그것만을 위해서 발행이 된 암호화폐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마트 컨트랙트 쪽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확장성이나 속도 면에서는 XRP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2.0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금융업계에서 사용한다라고 치면은 이제 XRP 레저가 확실히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과 또 밀접하게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하진 않을까. 이제 부디 XRP의 가격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좋은 호재 소식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XRP에 관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게 되는데요. 디지털 자산 수탁 업체이자 스테이킹 기능도 제공하는 앵커리지가 기관 고객들을 위해서 XRP 수탁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만큼 XRP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나온 XRP 관련된 호재만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가격이 너무 부진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희망회로 이렇게 한번 빙글빙글 돌려봅니다. 자, 그리고 XRP 수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매트릭스에서 제공한 XRP 활성 주소수가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서 지난 한 달간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차트를 게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성 주소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람들이 XRP를 포기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장기 보유를 장투를 선택했기 때문일까? 저는 아무래도 둘 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개미들 정말 많이 털려 나갔죠. 그런가 하면은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해당 차트에 따르면 XRP 활성 주소수는 한 달간에 29,208개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차트 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활성 주소수에 대해서 2월달과 3월달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밑에가 2월달, 그리고 그 위에가 3월달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암호화폐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런데 보면은 3.4%, 3.1%인데 XRP는 무려 마이너스 83.3%입니다. 2월달에 활동적이었던 주소수가 35,049개, 3월달에는 5,841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충격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반면에 스텔라 같은 경우는 27% 상승했어요. 아니, 이게 뭔 난리야? 자, 과연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비트코이니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매트릭스 3개월 차트를 봤을 때 XRP 주소수는 시총 상위 10위권 내 다른 프로젝트에 대비해서 훨씬 더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상태이긴 하다. 한편 투자자들이 거래소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되자 장기 보유 태세로 돌아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그들은 활성 주소수 감소는 유통되는 코인 공급량 감소를 의미하므로 시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도 진단을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라면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자기의 XRP를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라든지 거기에 넣고 이제 꾹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가 있다. 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장투를 선택한 지 꽤 오래된 사람이고, 비록 저도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많이 없어가지고 XRP를 추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놓은 물량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줄어버린 활성 주소수, 호재가 될까요? 악재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징조인가 나쁜 징조인가, 다가오는 4월, 이제 4월이죠 사실.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세금 납부 서비스 업체 코인리에서 XRP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조금씩 이런저런 회사에서 XRP를 지원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들을만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리플넷을 통해 가지고 리플사의 고객들이 계속해서 서로 파트너십을 맺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지모 같은 경우는 이제 OD를 사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도 곧 있으면 송금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죠.
사실 이제 1분기에 열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태국 송금로 테스트를 하는 듯한 모습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태국의 송금로가 열리고 이제 아즈모 이제 영국으로부터 태국까지 XRP를 활용해가지고 송금하게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유가 되신다면은 제 채널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광고 시청 마지막까지 오늘도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